자, 이제 위험과 수익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위험의 개념. 이 위험이라는 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을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위험을 손실 가능성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투자론에서는 위험을 손실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면은 반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괄호 1번에 있죠. 275쪽.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벗어나는 것이 위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래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은 금리 2%를 쳐주겠대요. 그럼 1년 뒤에 2% 더 쳐주는 적 있습니까? 더 쳐주는 적 없죠. 위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그러면은 2%보다 덜 줄 때가 있습니까? 덜 주지도 않죠. 그냥 2% 정해진 거 주죠. 이 예금 금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가입한 그 금리보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아요. 1년 뒤에. 예상한 결과로부터 실현된 결과가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이러면은 뭐예요? 위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펀드에 가입합니다. 펀드에 가입하면 그 펀드에 가입할 때 당시 예상한 수익률이 8%라면 반드시 8% 나옵니까? 아니죠. 8%보다 반드시 덜 나옵니까?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아래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하는 크기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고 변하는 크기가 크면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에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전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우리가 직접 주식 투자했을 때보다 어떨까요? 직접 투자하면은 이 안의 변화가 더 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업 한 5, 6년 전에 수업할 때 20대 젊은 친구예요. 아가씨예요. 자기가 몇 년 일했던 거 이렇게 딱 그만두고 이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이제 몇 년 일했으니까 이제 퇴직금하고 좀 얼마나 좀 모아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기간에 따블이 됐어요. 그것도 이 전체도 아니고 한 몇 달 사이에. 그때 이 아가씨가 무엇을 사서 따블이 됐는가 하면은 뭐 사조산업인가 뭐 오양수산인가 이걸로 따블이 됐거든요. 한 두세 달 만에 한 2천만 원 넣어놨나 봐. 근데 두세 달 만에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된 거예요. 어째 그래 됐는가 하면 그 당시가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이 동시에 터졌을 때예요. 광우병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안 먹어도 닭고기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고기 한참 먹다가 조류독감까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못 먹으니까 육식성은 육류는 뭐 하여튼 육고기는 아니라도 동물성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성을 찾는 게 이제 바다로 간 거예요. 바다로. 그래가지고 뭐 오양수산이니 뭐 사조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따블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죠. 몇 달 사이에 따블. 자, 그런 소식만 있습니까? 오늘 3시에 장을 닫잖아요. 보통 주식 장을 3시에 닫잖아요. 2시 반에 샀는데 3시에 장 닫고 바로 상장 폐지된 거 샀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천만 원씩 샀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상장 폐지가 뭔지 몰라요? 네. 그럼 종이 조각 되는 거죠. 종이 조각. 네. 그럼 몇천만 원이 하루에 30분 사이에 날아가는 거죠. 30분 사이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고요. 몇 달 사이에 따블이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30분 사이에 그냥 바로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로 측정을 하고 그게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괄호 2번에는 위험에는 수치화 또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이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영업 경비나 공실률, 이자 비용 등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며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은 계량화하기가 곤란해요. 이런 계량화하기 곤란한 것은 뭐라 하고요? 정성적이라 하고요.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정량적이라 하고요.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자, 이 측정 방법 사례, 요거는 뒤에 넘어가시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A 부동산, B 부동산이 있고요. 그 박스 안에 있죠. A 부동산은 1년 후 예상 현금 유입이 1억 9천일 확률이 0.5, 50%고요. 5천만 원일 확률이 0.5, 50%예요. 확률은 반반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값을 얼마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가 하면 1억 9천이 될 가능성하고 5천이 될 가능성 반반을 다 고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억 9천 곱하기 0.5 더하기 5천만 원 곱하기 0.5 해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숫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이야. 그러면 예상 수익률은 얼마냐? A도 1억 투자하고 B도 1억 투자하는데 제 1년 후 예상이 잘 되면은 뭐예요? 예상이 잘 되면은 호황 이렇게 치자고요. 그럼 1억 9천이고 못 되면 불황하면은 5천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근데 이럴 확률도 반이고 이럴 확률도 반이죠. 확률이 반반이면은 각각을 고려해서 곱해서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도 돼요. 이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래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죠. 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는 1년 후에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가중평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가중평균. 자, 그러면은 1억 투자해서 1억 2천이 예상되면은 이거의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아까 수익률 계산하는 거 했잖아요. 예상 수익률 하면은 1억이 나가서 1억 2천으로 돼서 돌아오니까 수익은 2천이니까 20%, 0.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B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잘 되면 얼마예요? 잘 되면 얼마예요? 1억 3천. 못 되면 1억 1천이에요. 이것도 각각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곱해서 더하는 거죠. 또는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되고요. 이거 예상값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이것도 평균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거 예상 수익률 몇 프로예요? 예상 수익률 둘 다 20%죠. 맞아요? 자, 그런데 둘 다 예상 수익률은 20%라는 얘기는 지금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평균값 보고 판단한 거예요. 평균값 보고서 우리는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근데 자,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뭐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B를 하겠죠. 맞나요? 2달 사이에 성향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A를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요, 이제 여전히 A. 아,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다. 예. 예. 지금 오히려 정신이 지금 딴 데 가 계시다가 이거 보고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방금 정신 차리셔서 이제 원래 성향대로 다시 가셨어요. 예. A. 대부분의 사람들이 B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A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A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잘 되면 1억 9천, 못 되면 5천이죠. 지금 돈 얼마 내놨어요? 돈 1억 내놨죠. 확률이 반반이란 뜻은 동전 던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앞에 1억 내놓고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1억 9천이 돼서 돌아가는 거고요. 뒷면 나오면 5천만 원만 갖고 가야 돼요. 그런 지금 동전 던지기 게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굳이 나서서 이럴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은 이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거는 손실 가능성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험을 뭐의 크기로 봐야 돼요? 위험을 이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라 그랬잖아, 아까. 지금 여기 예상치가 A든 B든 얼마예요? 예상치가 1억 2천입니다. 둘 다. A나 B나 예상치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상치는 똑같기 때문에 수익률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 예상치에서 A는 위로 아래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7천 떨어져 있죠. 맞나요? 얘는 위로든 아래로든 얼마 떨어져 있어요? 1억 2천에서 떨어진 크게 말하네요. 위로든 아래로든 천만큼 떨어져. 예상치에서 떨어진 크게 말해요. 예상치. 아시겠어요? 예상치에서 지금 확률이 반반일 때는요, 떨어진 크기가 똑같아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아시겠습니까? 한가운데 값이니까 양쪽 떨어진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게 아래로 1000, 위로 1000, 얘는 아래로 7000, 위로 1000 다 똑같이 이게 아래 위로 떨어진 크기가 똑같은데 얘든 똑같은데 A와 B의 떨어진 크기는 다르죠. A는 7천만큼 떨어져 있고 B는 1000만큼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험의 크기로 보자는 거죠. 이게 위험의 크기예요. 위험의 크기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요 7천과 1000은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표를 보세요,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도표 밑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에 A 부동산의 표준편차, B 부동산의 표준편차, 루트식이 나와 있죠. 머리 아프죠? 삭제하고 이거 왜 이렇게 써드렸는가 하면은 이제 결국은 삭제할 거 왜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는 안 할 거라고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대신 그 맨 끝에 7천, 1000이 나와 있죠? 예? 그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했는 결과나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아래 위로 떨어진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아래 위로 7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루트 있는 계산 결과나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계산 결과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 그죠? 요 경우는 알아두세요. 이거는 루트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이에요, 항상. 근데 어떤 경우만 되냐? 딱 요 경우만 돼요. 확률이 반반일 때. 확률이 반반일 때는 루트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나 여기서 아래 위로 떨어진 크기 계산한 거나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바로 어떤 시험이냐? 이렇게 반반을 묻는 경우가 많은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반인 경우에는 표준편차를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반의 경우에는 한가운데 값에서, 여기 한가운데 값이 뭐예요? 평균이에요, 평균. 한가운데 값이 평균이라고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거기에서 떨어진 크기가 바로 뭐라고요? 표준편차고, 그 표준편차가 뭐라고요? 위험의 크기, 위험의 크기. 이제 뭐라고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표준편차란 말이에요, 표준편차. A의 표준편차 7000, B의 표준편차 1000, 이렇게. 그리고 표준편차를 제곱한 거를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라 또는 분산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확률이 반반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끼는 거죠. 확률이 반반이 아닌 거는 제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반이라면 그냥 한가운데 값에서 떨어진 크기가 뭐고? 표준 편차고 그것을 제곱하면 뭐가 되고? 분산이 되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가르쳐 주면 안 되지, 이거를. 10이 될 확률과 4가 될 확률이 있다. 다 반반이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예요? 확률이 반반이다. 표준 편차는 몇일까요? 한가운데 값은 평균이고 7은 평균이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난 크기가 표준 편차라고요. 한가운데서 아래로든 위로든 얼마 떨어졌어요? 3만큼 떨어져 있죠. 그게 뭐라고요? 표준 편차고요. 분산은 몇이고요? 9 이렇게. 이걸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앞으로 이거는 제끼는 거예요. 확률이 반반인 것 빼고는. 아시겠죠? 그럼 간단하지 뭘. 얼마나 속편해. 입장 정리됐잖아요. 입장 정리됐잖아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 값이 뭐고요? 얘가 평균이라고요. 자, 이거 다시 질문해. 양궁하는데 두 판 했는데 한 번은 4점 받고 한 번은 10점 받았어요. 평균 몇 점이에요? 그 7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균, 두 점수 평균. 됐어요? 표준 편차는 몇 점? 7점, 평균 7점에서 표준 편차는 3점 떨어져 있다고요. 분산은 몇이고요? 9. 됐냐고요? 이거 외에는 제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자, 됐고요. 다음에 위험의 크기를 지금 뭐로 측정을 했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했죠? 그럼 수익의 크기는 뭐로 측정하고요? 수익의 크기는 요놈. 요거 보고 수익을 판단했어요. 아까 수익률 20%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가중평균 또는 그냥 평균. 수익은 뭐로 측정하고? 수익은 가중평균으로 측정하고 위험은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됐습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용어가 아직 덜 익숙하면 용어를 익혀야 되고요. 지금 평균을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평균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탁구공이 10개 들어가 있어요. 탁구공이 10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1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요. 나머지는 꽝이에요. 10개의 탁구공 중에서. 한 번 뽑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예상이 될까요? 한 번 뽑을 때 얼마가 예상될까요? 평균적으로. 10개 중에 1개는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꽝이라고요. 0원. 평균적으로 얼마일까요? 하면은 이 1000만 원을 10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얼마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금액으로. 평균 얼마? 지금 여기 하나는 얼마 쓰여 있다고요? 나머지 9개는 얼마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죠. 지금 하나를 뽑을 때 이 소리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있죠. 얘한테 있는 돈을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누면 얼마씩 나눠 갖게 돼요? 그거는 쉽게 하면서 그럼 100만 원씩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한 번 뽑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예상되나요? 하면은 똑같이 나누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평균 아니에요, 평균. 100만 원, 이렇게.
아시겠어요? 근데 정말로 뽑았을 때 정말로 100원, 1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꽝 아니면 1000만 원이에요. 꽝 아니면 1000만 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뭘 뽑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가 평균적으로 예상된다라고 대답한다고요? 100만 원이 평균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걸 1000만 원을 다 나누었을 때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1000만 원이 될 확률은 10분의 1이고요. 꽝일 확률이 10분의 9예요. 이게 0.1, 10%고요. 이게 0.1. 1000 곱하기 0.1 더하기 꽝 곱하기 0.9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100만 원이 나온 거라고요. 이게 무슨 평균이라고요? 가중평균이라고요. 가중평균. 됐습니까? 자, 금액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금액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꽝하고 1000만 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금액은. 그냥 0하고 1000만 원의 평균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0하고 1000만 원의 평균은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산술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꽝일 확률이 90%라고요. 90%. 반반이 아니고 확률이 꽝일 확률과 1000만 원일 확률이 똑같으면은 500만 원이 평균이 되겠지만 꽝일 확률이 90%잖아요. 예? 꽝일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으로 이렇게 나누고 여기도 다섯으로 나누면 총 여기 0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총 이게 몇 칸을 나눴는가 하면 10칸을 나눴어요. 10칸을 나눴는데 그냥 반반이면 한가운데 500이 되겠지만 얘가 될 확률이 90%라 그랬죠. 얘가 될 확률이 10%죠. 누가 더 무거워요? 이쪽이 더 무겁다고요. 90%가 더 가중치가 높다고요. 여기서부터 몇 칸을 와야 된다고요? 9칸을 와야 돼요. 9칸. 이쪽에서부터는 한 칸, 이쪽으로 와. 얘가 당기는 크기는 한 칸만 당기고 있고요. 얘는 9칸을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라고요. 됐어요? 이것도 다 밴드에 올려놨다고요. 이런 것도 다 밴드에 올려놨다고요. 가중평균, 산술평균 이런 것들을 싹 다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가중평균이라고 지금 이게 이런 데서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론에서도 가중평균 나오지. 여기서도 나오지. 감정평가론에서 나오지. 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런 데도 다 거의 가중평균 이런 개념들이에요. 몇 대 몇 이렇게 나누는 게.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위험의 개념 살펴봤고요. 위험을 측정하는 것도 했고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도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있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괄호 1번에 위험 회피형이 있고 괄호 2번에 위험 추구형이 있고 괄호 3번에 위험 중립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에서 그러니까 이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위험 회피형.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선호형, 추구형 관계없어요.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해도 되고요. 위험 애호형 해도 돼요. 다 돼요. 위험 회피형, 위험 기피형, 위험 혐오형 해도 돼요. 다 돼요. 그러면 A와 B가 똑같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험 중립형.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위험 혐오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그 괄호 1번을 위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7쪽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 해서 그 부동산 투자 위험의 종류는 유형은 사업상 위험의 사, 금융적 위험의 금, 법적 위험의 법, 인플레 위험의 인, 유동성 위험의 유 해서 일단 앞글자를 따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 순환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선 여름에 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뭐를 더 설명드리는가 하면은 수익률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위험을 봤잖아요. 위험을 위주로 봤어요. 물론 수익률도 보기는 봤지만 위험을 기준으로 봤고요. 자, 이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아까 총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죠? 총 투자액분의 전체의 수익이죠. 전체 수익.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식은 투자액분의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 요 세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하는데, 실현 수익률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을 말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상 수익률은 몇 프로였어요? 예상 수익률은 몇 프로였어요? 20%였잖아요. 예상 수익률은 20%였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되면은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가 되면은 수익률은 30%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실현 수익률이라고요. 20%를 예상했는데 얘가 되면 실현 수익률은 30%, 20%를 예상했는데 얘가 돼버리면 실현 수익률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 기대 수익률은 특별히 할 것 없어요. 지금 이게 예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건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라고요. 됐나요? 이게 예상 수익률이에요. 자, 근데 요구 수익률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A 예상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예상 수익률 몇 프로요? 20%죠. 자, 이거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죠? 아, 다른 분도 계셨나요? 다른 분 계셨어요? 혼자 A라 그랬죠? 그러면은 혼자 A라 했는데 20% 정도 괜찮다 이런 의미거든요. 야, 까짓 거 20% 정도라도 잘 되면 대박이 터지는데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다른 분은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이거 왜 안 해요? 20%인데 위험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2억 하고요. 여기를 6천만 원 해볼게요. 2억하고 6천만 원, 1억 내놓고 2억하고 6천 하면 이게 달라지죠. 잘 되면 2억, 못 되면 6천으로 하면 여기가 1억 3천이죠. 이러면은 하실래요? 말 거예요? 하면은 아직도? 그럼 더 올릴게요. 2억 1천으로 여기는 7천으로 1억 내놓고 이러면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 이제? 40%죠.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야, 이거 이제 할까 말까 이제 갈등 생길 거예요, 이제. 맞아요? 이러면은 할래요? 요 정도면 할만하죠, 이제. 자, 드디어 40%가 되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 나왔어요. 조금 전에 30%에서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30%에서는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40%에서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지금 이 친구의 요구 수익률이 30%와 40%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다 그랬잖아요. 40% 됐더니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이 친구의 요구 수익률이 30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직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구 수익률이 30%보다도 더 40%보다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간이 아주 작은 사람들. 간이 아주 작은 사람들은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하거든. 굉장히 높은 수익이라도 잘 안 해요.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
아직도 1억 투자해서 3천을 손해볼 수도 있거든. 예, 더블 이상을 벌 수 있어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근데 예상 수익률은 누구든 다 똑같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40%, 누구든지 지금 40%라는 거 보고 있다고 다들. 누구든지 지금 40%라는 걸 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은 한다. 사람들마다 요구 수익이 다르다, 요구 수익률이. 이거는 뭐란 얘기예요?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뭐라는 소리예요? 투자자 요구 최소 수익률이다. 이렇게 된 투자자 요구 최소 수익률. 이게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그거를 만족시켜 주느냐 못 만족시켜 주느냐 얘가 만족시켜 주면 하는 거고 얘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은 안 하는 거죠. 이건 예상 수익률이고 그리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면서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안에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40%가 어디서 계산됐어요? 이 40%가 A한테서 계산됐어요? B한테서 계산됐어요? 이 40%는 A한테서 계산됐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내부 수익률. 그 투자 안에서 계산돼요. 그래서 얘는 내부 수익률이라 하고요. 내부 수익률이라 하고요. 얘는 이제 외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단 외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요거를 이제 반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순환에는 요거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렸고요. 이번 순환은 지금 요거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다른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순환 요 장면을 보시면은 요거 왜 이게 외부 수익률인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이제 교재에서 보시고요. 괄호 1번의 기대 수익률에서 반괄호 3번에 바로 보시면 되죠.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 이게 이제 가중평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고요. 넘어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였을 경우에 포기하여야 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자본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반가로 2번의 마지막 문장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남겨놓고요. 그게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 수익률과 관련돼요. 기회비용이라는 의미가. 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이런 걸 떠나서 위험의 정도가 비슷한데 어떤 부동산을 소개해요. 어떤 부동산이 수익률이 10%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동산에 그 수익률은 이제 예상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한테서 자료를 받았어요. 상가를 분석한 표예요. 상가를 분석한 표. 이 투자론 뒤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전 현금 수지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얼마가 되고, 이자 얼마 갚고, 이렇게 세금 얼마, 이런 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분석한 표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상 수익률이 10.5%더라고요. 10.5%. 10.5%로 이렇게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 정도 부동산이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아니면은 저한테 관심 있으면은 봐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예상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나요? 별로? 왜 별로예요? 10
지금 예상 수익률이 10.5%인 것을 별로 지금 작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른 데서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이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수익을 굉장히 높게 내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른 데서 지금 이미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 오겠습니까? 안 그러겠냐고요. 지금 딴 데서 버는 돈이 없나 보다.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게 딴 데 지금 부동산이 없으니까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말이에요.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딴 데서 지금 버는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5%씩 벌고 있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있냐고요. 그럴 때는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딴 데서 지금 벌고 있으니까. 그 딴 데서 벌고 있는 게 몇 프로라고요? 15%라고요. 그게 무슨 수익률? 그게 외부 수익률이라고요. 얘 입장에서는 지금 딴 데서 버는 게 15%라고요. 외부에서 지금 15% 있죠? 근데 지금 그거 포기하고 여기 오겠냐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기회비용. 이걸 선택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얘라고요. 이걸 선택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희생해야 돼요? 15%의 비용을 희생해야 된다고. 이걸 선택하는 기회비용이 얘라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지금 연봉 5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7천 준다는데도 안 갔어요. 그럼 이 직장 선택의 기회비용이 얼마란 말이에요? 연봉 7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5천도 못 받고 있다. 이런 한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외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 얘는 외부 수익률이라고요. 이게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요구 수익률. 나는 15%는 돼야 투자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과 외부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라고요. 여기 외부라고요. 외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걸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어떻게 하고요? 채택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고요? 기각을 하고요. 같으면 어떻게 하고요? 같으면 일단 채택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위험 수익의 관계에서부터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여기에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포트폴리오 이론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늦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3시간 반이 사실 굉장히 벅찬 시간입니다. 수업을 하기가. 저도 좀 일찍 마치고는 싶어요. 사실은 저도 막차가 끊어지기 때문에 일찍 마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을 조금씩 늦게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분량이 워낙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